방구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죄인, 누가 죄인인가의 이제 후보 1번입니다. 법원이 허가를 해줬다는 게 특이하네요. 마음대로 개명을 못 하는데. 이게 픽션이라 가능한 것 같아. 제 그렇죠. 생각에도 그죠. 방구뽕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뭐 가능해도 그죠? 현재 이름 사용에 불편이 따라야 개명을 허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불편이 따라야 돼요. 많이 놀림을 받는다든가. 여러분 그렇죠. 변호사가 네, 네. 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김이 빠집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갈게요. 네네. 여기서는 어쨌든 했어. 제 이제 신상정보 뭐 적잖아. 이름 방구뽕입니다. 네네. 직업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직업 저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이거를 판사가 딱 들었다고 생각해봐. 학원을 운영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 학원 그 성공한 엄마의 그 서울대 간 3명의 아들 중에 하나야, 이 아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학원 가려고 버스에 탄 그 버스 운전기사한테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버스를 일종의 갈취한 거죠. 아이들을 무조건 납치한 건 아니야. 사연은 아이들한테 물어봐. 니네 놀아야 되는 어린이들인데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놀러 가자. 나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가. 버스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12명을 태우고 산으로 가요. 애들 다 내려 산에서 놀아. 신나게. 이 방구뽕이 아이들을 12명 납치한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으로 내려와. 그래 이제 끝이야. 놀았으니까 얘는 얘들 집에 가, 이 분위기가 된 거죠. 아, 자진해서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왜?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고? 납치할 생각은 없었어. 이 사람은 놀고 애들을 집에 보내줄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방구뽕 입장이에요. 자기는 애들 데리고 풀어준 거지. 근데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납치한 납치범인이 당연히 데려가죠. 그리고 문제는 부모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는 약취유인? 약취유인.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방구뽕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에서 방구뽕? 그 피고인이 죄가 인정되면 명백하고 처벌도 받아야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된 방식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운전기사에게도 수면제를 먹였고 보호자들은 그간의 사정을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 것은 사실이니까 죄에 해당하면 명백하죠. 방구뽕은 죄인이다. 피고인이 아이들을 해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이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실형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실형을 면하게 할 수는 없고 감형 사유들을 대폭 주장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형을 받도록 노력은 할 수 있죠. 운전기사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채웠다면서요. 그 자체가 특수폭행,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아이들 학원에 가는 길에 학원 차로 아이들을 맞아요. 데리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강제로 데려가든 유혹해서 데려가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아, 애들이 동의를 해도? 동의를 해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유혹해서 데려가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관련해서 가중 사유도 있고 감형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중 사유는 피해자들이 전부 초등학생들이라면서요. 즉 초등학생들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학년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느낌상. 그리고 특별 보호 장소에서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더 중한 처벌을 받아요. 등하굣길, 등하굣길, 교육기관 내부 등등. 특히나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은 반성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하잖아.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가중 사유예요. 그 반면에 감형 사유도 있어. 아이들이 동의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뭐 유치원생이라서 스스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면 이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보호권만 침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감형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그 석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형법 자체에다 두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애매하긴 한데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정이 중요한 감형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재판을 진행할 때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실형이. 법정 구속되는 정도로.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또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의사가 나와서 망상장애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면 직접 피고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망상장애가 아니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진술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관찰소에 이 사람을 진단해 보라는 취지의 명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보호관찰소의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보고 직접 사람을 대면해보고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조회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회신해 주면 이 사정을 감형 사유로 판사가 직접 반영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러한 감형 요소를 부각해서 주장해 보겠지만 이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도 저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